네, 코로나19의 현황과 또 확산세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자, 앞서 저희가 또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증상이 뭐 감기 정도로 가볍게 넘어간다, 뭐 독감 정도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우는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목도 아프고 여기 쑤시고 독감 같습니다. 예. 비전형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열만 있거나 기침만 있거나 피곤하거나 특히 고령자 노약자의 경우는 증상이 건강한 성인보다는 좀 약하게 나와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고령자 노약자에서는 갑자기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는 좀 더 중증 환자로 취급해서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예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도 실제로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초기에 뭐 중국 보건부 장관이 잠복기 무증상자 전염력이 있다라고 해서 왈가왈부됐었는데 현재는 뭐 많은 연구들이 증상 시작 잠복기 1, 2일 전에 전염력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이 확진 환자의 이 접촉자 추적할 때 증상 있기 하루나 이틀 정도 추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더욱 개인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있을 때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을까요? 지금 뭐 많은 환자분들 보면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1m, 2m 내에 밀집하게 있고 거기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면서 만약 확진 환자 한 분이 있으면 거기서 다수가 집단 발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폐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모임을 일단은 지금 다 취소해야 됩니다. 급하지 않으면 미루고 필요하지 않으면 취소하고 온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데 지금 1, 2m 이내 확진 환자 있을 때 2차, 3차 감염이 되니까 지금 이 시기는 거리 두기, 사람 두기, 뭐 집회, 휴업, 뭐 집회 제한 이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정부 보건당국이 그런 걸 강력하게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뭐 제가 아는 지인은 또 3월에 있을 결혼식을 또 연기하기도 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예, 가장 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마스크 수급 문제입니다. 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좀 대안은 없겠습니까? 마스크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예, 보통 뭐 덴탈 마스크 정도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뭐 KF80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급 불안 때문에 이제 부족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면 마스크를 좀 두꺼운 한 3겹짜리 이렇게 두터운 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착용을 하면 비말이 튀더라도 그 마스크를 투과하지를 못합니다. 겉에서 그냥 흡수가 돼서 이 안까지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두터운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 소독제를 뿌려서 뭐 재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어떤가요? 예, 덴탈 마스크나 이런 지금 마스크가 3중으로 돼 있어요. 예. 가장 바깥에 방수가 돼 있고 중간에 세균 막내층이 있고 안쪽이 수분을 흡수하는데 지금 같은 그런 재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망가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 효과를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네요. 네. 뭐 집단 감염 중에선 병원 내 감염도 있었지만 뭐 종교시설이나 교회에서 감염되는 사례들도 종종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교회가 됐든 뭐 어떤 집회가 됐든 일단 다 3명 이상 모이는 것은 일단은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미루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뭐 대학교 강의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학비는 좀 피해가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백신 치료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예. 그 보면 요즘 인터넷에서도 뭐 나왔다더라 하는 그런 뭐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나요? 치료제 백신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들도 과거부터 많이 경험했지만 백신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고 있고 또 지금 중국에서 렘데시비어라고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것이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뭐 파비피라비어라고 하는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치료제도 뭐 일본 회사가 개발했는데 중국에서 임상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추후 좀 결과를 보고서 국내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환자 치료에 굉장히 유용한 약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할 수 있는 약들은 그런 약들인데 국내에 그런 약들이 좀 충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는 충분히 있고요. 예. 이제 지금 두 가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식욕차와 논의해서 감염 확대해서 지금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오후에 또 확진자 수가 나올 텐데 아마 일일 확진자 수는 또 경신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앞으로는 아마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증, 위중한 환자들을 우선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의견 주시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어제 WHO가 중국 조사관이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80%는 경증이고 16%는 중증, 폐렴 정도고 3%가 위중합니다. 이게 세 단계로 나눠서 위중 환자는 대학병원의 음압병상에 최우선 입원 치료하고 중증, 폐렴 환자들은 이제 중간병원에 입원시켜서 음압이 없지만 이동형 음압기를 넣어서 음압을 만들고 경증 환자 80%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이나 아니면 수련원 우리가 우한에서 들어오신 교민분들을 수련원에 1인 1실로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증상 없이도 2주간 수련원 격리를 했었는데 지금 경증의 확진 환자들이 입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입원을 시켜도 되거든요. 네. 의료진이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하면서 이 경증 환자도 갑자기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체온도 재고 이 청진하면서 중증으로 가는 반은 또 상급병원으로 보내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 중증 환자 또 경증 환자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치료해서 사망자 줄이고 또 이 확진 환자들을 자가격리하면 자가격리가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돌아다니면서 2, 3차 감염 환자 수 늘게 되고. 근데 이 지금 체육관이나 수련원에 입원시키면 2차적인 감염 전파도 되고 그 환자를 잘 치료해서 악화되는 걸 막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 보건당국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체육관이가 됐든 뭐 컨벤션 센터가 됐든 수련을 지금 빨리 그 경증의 확진 환자 입원 치료시설로 바꿔서 좀 입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국민건강보험 치료 체계까지 침범이 돼서 이쪽 치료가 안 돼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13번째 또 사망자가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 사망자 대부분이 보면 이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본인의 증세에 따라서 이 환자를 좀 달리 좀 입원시킨다든가 처리를 한다든가 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위중, 중증, 경증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환자가 확진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 이분은 위중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에서 확진됐다. 만성병 환자다. 뭐 당뇨, 뭐 이식. 그다음에 그런 고령자나 만성병이 아니더라도 호흡곤란이고 산소가 부족해서 숨찬다. 그 자체가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부터 최우선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줘야 되고 그런 분류, 환자 분류와 거기에 따른 병실의 적소에 이제 입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